1화. 라면 냄새가 나는 집. 비가 하루 종일 내렸다. 장마 끝물이라 그런지 공기가 묵직했다. 가게 천장에 매단 형광등이 깜박거렸다. 불빛이 싱크대에 물자국에 걸릴 때마다 은빛이 번쩍였다. 스테인리스 통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모자란 잠, 김에 젖은 앞머리, 입가에 무심코 내려앉은 기미. 나는 고무장갑을 벗었다가 다시 끼었다. 손끝에 물이 스며 있었다. 마지막 설거지를 헹구고 바닥에 밀대를 밀었다. 지난 겨울에 산 싸구려 밀대라 헤드가 자꾸 돌아갔다. 아휴, 가만히 좀 있어. 혼잣말이 나왔다. 바닥을 문지르자 미끈한 기름기가 얇게 일어났다. 내일 다시 닦아야지. 내일이 있으니 오늘을 버티는 거다. 문 쪽에서 바람 소리가 났다. 비가 한 번 더 굵어졌다.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손님 하나가 허겁지겁 들어왔다. 비옷을 우두둑 털며 사장님 혹시 잡채 남았어요? 나는 미소를 억지로 올렸다. 남은 만큼 모아드릴게요. 조그만 용기 2개에 나눠 담아 보자기에 싸서 건넸다. 현금 몇 장을 건네며 손님이 말했다. 비 오는 날 사장님 잡채가 제일이야. 말은 고마운데 이런 말은 늘 마음 한구석을 찌른다. 비 오는 날만 오지 말고 맑은 날도 좀 와요. 속으로만 말했다. 폐점. 전기밥솥 플러그를 뽑고 냉장고 문을 점검하고 현금을 포스기에 넣었다. 내일 장보는 목록을 메모지에 적었다. 오이, 부추, 메추리알, 간장 큰 통. 손으로 메모지를 반으로 접다가 예전엔 이런 일들이 더 고단하게 느껴졌다는 걸 떠올렸다. 요즘은 덜 힘들다. 익숙해져서다. 아니면 이미 충분히 지쳐서 더는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 걸까? 가게 출입문 위에 종이 살짝 울렸다. 드르륵 셔터를 반쯤 내리고 다시 올렸다. 한 번 더 확인하는 내 습관. 빈 가게를 한 바퀴 후 떴다. 구석마다 가만히 놓인 냄비와 팬들, 칼끝에서 말라붙은 파의 초록, 싱크대에 엎어둔 그릇의 흰속. 이 모든 게 내 하루였다. 나는 반찬통 3개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끌어안았다. 하나는 단골 할머니 드릴 남은 잡채, 하나는 며느리 가져갈 달걀장 조림, 하나는 집에 가져갈 김치말이. 보자기 매듭을 딱딱하게 묶었다. 손끝에서 매듭의 질감이 살아났다. 굵은 비가 골목을 채웠다. 우산을 폈다. 우산살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귓속을 때렸다. 집까지 가는 길은 2가지였다. 큰 길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고시원이 있는 골목을 가로지를 수도 있었다. 비가 더 세졌다. 나는 무심코 가벼운 길을 택했다. 고시원 골목. 같은 선택.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생각. 늘 그렇듯 평범한 밤. 골목 입구는 미끄러웠다. 배수구에서 쌓인 냄새가 올라왔다. 비에 젖은 종이박스가 벽에 눌어붙어 물을 마시는 모양이었다. 달라붙은 광고 전단지 위에 원룸 급구 글자가 번져 있었다. 나는 발을 조심히 디뎠다. 신발 속으로 비가 스며들었다. 꽉 끼는 양말이 발가락을 조였다. 발톱을 깎아야겠네. 별것 아닌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고시원 입구는 어둑했다. 투명 유리문 안쪽에 오래된 공지문이 바랜색으로 붙어 있었다. 정숙. 취사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사람들은 늘 금지의 목록 속에서 산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좁은 복도에서 냄새가 확 올라왔다. 라면 스프 냄새. 고춧가루가 뜨거운 물에 한껏 풀렸을 때 나는 그 자극적인 냄새. 라면만의 소금과 MSG의 싸한 향. 전자레인지에 데운 김치의 달큰한 산냄새. 젖은 빨래의 비린 기운까지 섞여 있었다. 벽지는 습기에 젖어 표면이 부풀었다. 형광등은 이따금씩 소리를 냈다. 지지지직. 나는 걸음을 늦췄다. 이유는 없었다. 발밑에서 물이 찰박였다. 보자기를 한 번 더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복도 제일 끝 왼쪽에서 2번째 문틈. 틈 사이로 등이 보였다. 구겨진 회색 셔츠, 천이 닳아 실밥이 보이는 어깨선, 살짝 굽은 척추. 오른쪽 견갑골 위에 작은 점 하나. 나는 그 점을 안다. 오래전 여름 문지방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다. 그 사람은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잤다. 그때마다 그 점이 내 손에 닿았다. 심장이 먼저 알아봤다. 머리가 뒤늦게 따라왔다. 아니겠지. 아니기를 미친 듯이 바랐다. 하지만 그 냄새, 그 숨, 그 무게.
문틈 안쪽에서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조금만 더 뭔가를 젓는 듯한 소리. 젓가락이 냄비 가장자리를 긁는 소리. 박자로는 1-2-1-2. 그 사람 특유의 성급한 리듬. 발이 바닥에 붙었다. 숨이 멎었다가 다시 들어왔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목을 타고 내려갔다. 입안이 텁텁해졌다. 땀을 차갑게 뭔가가 흘렀다. 빗물인지 땀인지 눈물인지 몰랐다. 보자기의 매듭이 갑자기 너무 단단했다. 손가락으로 매듭을 쥐며 뼈가 쿡쿡 쑤셨다. 10년이었다. 숫자는 단순한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고 사진을 내밀고 무표정한 창구 직원에게 이름을 여러 번 말하던 날. 병원 응급실을 뛰어다니며 혹시 하고 호흡을 짧게 끊던 밤. 동사무소 게시판에 뜬 사람들 중에 닮은 얼굴이 있나 확인하던 아침. 동네 슈퍼, 주유소, 분식집에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라는 대답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오던 저녁.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나는 그 질문을 멈췄다. 혹시가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없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었다. 나를 지키는 방식. 나중에 알았다. 그런 기술은 가끔 칼이 된다. 나를 베고 남을 벤다. 그래도 나는 살아야 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다. 밥을 해야 했다. 손주를 봐야 했다.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을 매일 봐야 했다. 지금 그 없던 사람이 문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라면 스프 냄새와 함께. 내가 한 일은 단순했다. 반찬통 뚜껑을 더 꽉 눌렀다. 딱. 작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총성처럼 크게 울렸다. 문틈 안쪽의 등이 움직였다. 고개가 느리게 들렸다.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다. 나는 등을 돌렸다. 비가 내 환상을 깨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나는 복도를 전력으로 뛰었다. 발목이 삐끗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유리문을 밀치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앞머리를 젖히며 지나갔다. 바깥 공기가 내 볼을 때렸다. 삼키는 침마다 목이 긁혔다. 우산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나는 가게 쪽으로 다시 걸었다. 걸음이 엉망이었다. 반찬통이 서로 부딪혀 뚜껑이 딸깍거렸다. 바닥에 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물이 튀었다. 누가 봤다면 휘청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맞다. 나는 휘청거리는 사람이었다. 가게 앞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셔터반이 내려간 채였다. 열쇠를 꺼내려다 멈췄다. 당장 집에 가야 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을, 내가 흔들린 것을. 며느리에게, 손주에게, 아들에게. 지금은 안 돼. 스스로에게 명령했다. 하지만 문득 떠올랐다. 숨기면 더 커진다. 이 집은 오래된 비밀을 감당 못한다. 이미 충분히 감당했다. 나는 결국 우산도 없이 큰 길로 걸어 나왔다. 버스 정류장 비가림막 아래 서서 핸드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젖어 화면이 잘 밀리지 않았다. 아들. 이름을 누르는데 잠깐 멈칫했다. 무슨 말을 할 건데? 뭘 말해도 상처가 나겠지. 그래도 나는 엄마다. 상처를 선택할 때가 있다. 덜 깊은 것, 덜 오랫동안 남는 것. 오늘 밤은 그걸 고르는 날이었다. 전화 연결음이 2번 울리고 끊겼다. 다시 걸었다. 3번 울리고 받았다. 엄마. 뒤쪽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야간 근무 중인 공장. 그는 늘 그 소리 속에서 말했다. 너 그 골목 끝 고시원 알지? 거기 내 아빠가 있는 것 같아. 정적. 라디오를 꺼버린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조금 뒤 공장의 저음이 다시 배경으로 돌아왔다. 아들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전화기 구멍을 통해 내 귓바퀴로 들어왔다. 엄마, 그 얘길 왜 이제? 지금 봤어. 확실해. 찾지 말자. 문장 하나가 칼날처럼 선명하게 잘렸다. 우리 겨우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말을 고르려 했다. 사람이야. 그래도 사람인데? 그 말을 꺼내면 아들의 상처 위로 소금을 뿌릴 것 같았다. 대신 다른 말을 했다. 알겠다. 일단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니 정류장 바닥에 떨어진 물방울들이 제자리에서 통통 튀었다. 나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다. 사람 마음이 튀는 것도 저럴 거다.
제자리에서 어쩌다 한 번 방향을 바꾸고 또 제자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다. 손주의 색종이 냄새가 현관까지 흘러나왔다. 어머니, 비 많이 맞으셨어요? 며느리는 내 어깨에 걸친 젖은 스웨터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물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늘 말이 조용했다. 조용한 말이 더 멀리 간다는 걸 나는 안다. 거실로 들어와 앉았는데 소파가 갑자기 낯설었다. 내가 해마다, 계절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커버를 갈아 끼웠던 그 소파. 오늘은 내 몸을 밀어내는 것 같았다. TV를 켰다 껐다. 뉴스 앵커 입이 열렸다 닫혔다. 말들이 화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느낌. 주방에서 물 끓는 소리. 며느리가 머그컵을 들고 왔다. 손주가 오늘 동그라미 스티커 다 붙였대요. 선생님이 칭찬 스티커도 2개나 줬다네요. 그녀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종이에 작은 동그라미들이 질서 있게 붙어 있었다. 가운데 하나는 삐뚤게 비껴 있었다. 그 삐뚤어진 하나가 더 사랑스러웠다. 나는 하트를 눌렀다. 어머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까 전화 내용이요. 손주 앞에서는 잠깐만 접어두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빛으로 내 얼굴을 더듬었다. 불쑥 쏟아질지도 모르는 눈물을 잡아줄 준비를 하는 표정.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다. 아이 앞에서는 어른이 먼저 삼킨다. 물 한 모금을 삼켰다. 뜨거움이 목을 지나 배로 내려갔다. 몸이 금세 따뜻해졌다. 대신 머리가 더 선명해졌다. 나는 오늘 무엇을 보았나? 라면 냄새. 문틈의 등. 오른쪽 견갑골의 작은 점. 조금만 더 그 말투. 그리고 내 발의 도주. 나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축축함이 아직 남아있었다. 그게 말라붙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뭘? 찾을까? 멈출까? 내가 움직이면 이 집이 흔들릴까? 아니면 내가 흔들릴까? 시계 초침 소리가 커졌다. 틱틱틱. 초침이 벽을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싫어한다. 시간이 흘러간다고 알려주는 소리를 싫어한다. 흘러가는 건 늘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다. 샤워를 하려다 욕실 거울 앞에서 멈췄다.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눈 밑에 그늘. 입가에 주름. 괜찮아. 입 모양만 만들었다. 소리는 내지 않았다. 밤이 듣고 있으니까. 잠자리에 드는 대신 부엌으로 다시 갔다.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다. 자주 쓰는 비닐 장갑 옆에 묵직한 게 손끝에 걸렸다. 파란 고리에 오래된 열쇠. 가게 창고 문을 바꾼 뒤로 쓸 일이 없어서 여기다 밀어넣었던 것. 왜 꺼냈을까? 쓸데없다. 그런데 손이 먼저 열쇠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잠깐 데웠다. 나는 열쇠를 다시 놓았다. 아직 아니다. 내일도 있다. 내일이 오면 내가 결정한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껐다. 천장에 비가 만드는 그림자가 출렁였다. 옆방에서 손주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작은 숨을 쉬었다. 이 집은 오늘도 살아있었다. 나는 그 호흡에 맞춰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내 심장이 조금 안정됐다. 눈을 감으려는데 자꾸 문틈이 떠올랐다. 그 등이. 슬쩍, 아주 슬쩍만 열린 문이. 그 틈으로 새어나오던 라면 냄새가. 내가 한때는 좋아하던 냄새. 새벽에 일어나 새로 끓인 국물의 약속 같은 냄새. 밤늦게 돌아오던 그 사람에게 내밀던 뜨거운 그릇의 온기. 냄새는 그때의 부엌, 그때의 말, 그때의 내 손등을 돌아데려왔다. 그 사람은 왜 거기 있었을까? 질문이 몸 안에서 돌았다.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이 생긴 순간 이미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질문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특히 오래 숨긴 질문일수록. 휴대폰을 열어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다. 내일 비가 그치면. 그리고 또 한 줄. 덜 차리고 더 듣기. 오래된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 큰 결심보다 작은 변경. 나는 그게 더 오래 간다고 믿는다. 다시 불을 끄고 누웠다. 빗소리가 더 잔잔해졌다. 마음도 그에 맞춰 잔잔해지는 척을 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잠과 깨어있음 사이에서 라면 끓는 소리와 형광등의 지지직이 서로 겹쳤다. 그 소리들 사이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조금만 더. 그 조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길었는지. 10년이었다. 그래도 내일은 온다. 내일이 오면 나는 문을 한 번 더 볼 거다. 열지 말지 그 앞에서 정할 거다. 적어도 이번엔 내가 정한다.